자, 일단 30-3번부터 보도록 합니다. 자, 30-3번. 자, 요 함수가 극소값을 갖기 위한 실수 A의 범위 구하라고 했거든요. 자, 4차 함수고요. 최고 차이 계수가 음수입니다. 4차 함수고 최고 차이 계수가 음수인 저 그래프의 형태는 총 4가지 형태가 가능하다고 했어요. 자, 이런 형태와 이런 형태, 이런 형태, 자, 이런 형태, 자, 이런 형태, 그 다음에 이렇게 된 형태, 이렇게 된 형태, 자, 이렇게 된 형태, 이렇게 4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최고차이 계수가 음수기 때문에 극소값을 가져라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극소값 갖는 거 어떤 거예요? 이거잖아요, 이거. 자, 이런 형태잖아요. 자, 이 형태의 특징이 뭡니까? 자, 기울기가 0이 되는 놈이 몇 개 존재해요? 3개가 존재해요. 기울기가 0이 되는 놈이 3개가 존재하기 때문에 기울기가 0이 된다라는 얘기는 f'x가 0이 되는 실근이 몇 개 존재한다? 실근이 3개 존재한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미분을 하신 다음에 f'x를 구하신 다음에 마이너스 2x 세제곱 마이너스 2에 a-1에 x 플러스 2a라고 쓰신 다음에, 자, 이게 서로 다른 3개 실근을 가져야 되는데 여기서 잘 보세요. 힌트를 드리면 이거 무조건 인수분해 돼야 되거든요. 인수분해 안 되면 안 돼요. 근데 여기 2a가 있어요. 여기는 마이너스 2a가 있고요. 여기에다 1 넣으면 0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문제 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다 1을 넣어보세요. 1을 넣어보면 0 나오죠? 1을 넣어보면 0이 나오기 때문에 마이너스 2로 묶어주시고요. x 마이너스 1로 이렇게 인수분해를 하시는 거예요. 자, 인수분해를 하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자, x제곱이 나와야 되고요. 마이너스 2를 끄집어냈으면 마이너스 a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플러스 a가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x제곱이 없어요. 요거랑 요거랑 곱해서 x제곱을 사라지게 만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거를 만족시키는 근이 3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쟤를 0으로 만드는 게 3개가 있어야 되는데 일단 하나가 있어요. x는 1이라고 하는 근이 있고요. 자, 여기서 몇 개가 나오면 돼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오면 되는데, 문제는 서로 다른 두 실근 중에 x는 1이라는 근이 있으면 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에요. 1이라는 근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1을 집어넣었을 때 0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1을 대입하면 1 더하기 1 더하기 a니까 2 더하기 a는 0이 된다, 안 된다? 0이 안 된다라는 조건 하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a는 뭐가 아니고 2가 마이너스 2가 아니면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판별식 d가 0보다 커야 되는 거예요. 자, 판별식 d 해주면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 되겠죠. 이게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럼 4a는 누구보다 작아야 되고요. 1보다 작아야 되고요. a는 4분의 1보다 작아야 되겠죠. 자, a는 4분의 1보다 작은데 마이너스 2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를 수직선에다 표현을 한번 해보세요. 자, 4분의 1보다 작아요. 4분의 1보다 작으면서 뭐는 아니어야 되냐면 마이너스 2는 아니어야 돼요. 마이너스 2가 빠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자, 이렇게 쓰고 이 부분에 해당되는 a 값의 범위를 찾으려면 a는 뭐보다 작고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마이너스 2보다 크고 그 다음에 누구보다 작다? 4분의 1보다 작다. 이렇게 써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놈을 알파, 요 놈을 베타, 요 놈을 감마라고 이렇게 써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형태로 풀이를 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게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지만 이 문제가 백준규? 이 문제 쉬운 문제야, 어려운 문제? 그게 쉽진 않아요. 쉽진 않은데 미분해 놓고 결국 이 그래프의 형태만 잡아 놓으면 그래도 풀만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은 또 그다지 어렵지도 않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다지 어렵지 않게 만들어준 게 뭐예요?
저기 있는 그래프의 형태란 말이에요. 그래프의 형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즉 이 그래프의 형태를, 이 그림을 그래프의 뭐라고 부르죠? 뭔 형? 개형. 개형 무슨 뜻이에요? 예? 다시요. 개형. 대표적인 거. 그럼 글의 개요는 뭐예요? 개요. 글의 개요. 요는 요점 할 때 요겠죠? 10개자 맞아요, 10개자. 네, 모양을 열어요. 모양을 열어요. 얼기설기 대략적인 그림을 그린 것을 우리는 개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즉 정확한 그림은 아니에요. 정확한 그림은 아니지만 이런 형태로 그려지겠다라는 대략적인 그림인 겁니다. 그래서 개형을 잡아놓고 나서 이렇게 그려져야 하니까 이렇게 그려져야 하는 세부적인 상황을 여러분들이 잡아 나가셔야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자, 그래프를 100% 신뢰하시면 안 돼요. 무슨 얘기냐? 그려놓고 저 그래프가 완벽한 그래프다라고 믿으시면 안 된다고. 저 그래프는 얼마든지 조금 차이에 의해서 얼마든지 막 다르게 보일 수 있는 그래프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프를 100% 신뢰하시면 안 되고, 항상 식을 통해서, 정확한 값을 통해서 조금 보조적으로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31-2번을 볼게요. 자, 얘가 극소값을 갖지 않도록 하는 실수 K값을 구하라 그랬는데, 최고차의 계수가 뭐예요? 음수죠, 음수. 최고차의 계수가 음수니까 저런 그림 중에 하나인데, 극소값을 갖지 않는다는 이 세 가지 유형을 다 얘기하는 거죠. 세 가지 유형을 다 얘기하는 건데, 이 세 가지 유형에 대한 조건을 찾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조건을 찾아요. 그리고 나서 그거에 여집합을 생각해 주면 됩니다. 전체 집합에서 저거에 해당되는 범위를 빼주면 우리가 원하는 범위를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미분해서 일단 뭐를 찾으려고 하냐면 극소값을 갖는 범위를 찾은 다음에 그 범위의 그 범위의 여집합을 찾겠다는 거예요. 전체 집합이 있으면 그거의 여집합이 바로 극소값을 갖지 않는 범위가 되겠죠. 그래서 극소값을 갖는 범위를 찾으면 이 범위는 자동으로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얘를 미분을 해주시면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요. 그리고 문자가 들어가 있는 경우는 무조건 문자 기준으로 값을 대입해 주세요. 여기 마이너스 12K 있고요. 여기 12K 있으니까 여기다가는 1을 집어넣으면 0이 나오겠죠. 그래서 1을 넣으면 0이 나와요. 신기하게도. 네, 그래서 1을 넣어서 0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마이너스 12로 묶고 나서 자, 마이너스 12로 묶으면 이렇게 되거든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 여기다가 이제 x에다 1을 넣어서 0이 나왔기 때문에 x-1이 돼야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 x제곱 써주시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k 써주시고 마이너스 x제곱 요거 나오려면 플러스 3x제곱 3x가 나와야 되거든요. 이렇게 플러스 3x. 자, 이렇게 이제 써주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는 요 극소값 갖는 범위를 찾는 거예요. x가 지금 1이라고 하는 근이 있는데 여기 있는 이놈도 마찬가지로 몇 개의 실근을 가져야 돼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돼요. 근데 뭐는 아니어야 돼요? x는 1은 아니어야 되기 때문에 1을 집어넣었을 때 0이 나오면 안 되죠. 1을 넣어서 0이 나오는 경우는 k가 얼마? 4인 경우인데 k가 4가 아니라는 범위 하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서로 다른 두 식은 판별식 D를 했을 때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4K가 0보다 커야 된다. 4K는 누구보다? 마이너스 9보다. 그럼 K는 누구보다? 마이너스 4분의 9보다 커야 된다. 자 그런데 뭐는 아니어야 된다? 4는 아니어야 된다라는 범위를 가지고 있으니까 자 전체 수직선에다 그리세요. 자 여러분들 중에 간혹 그냥 막 머릿속으로 좀 막 문제 푸는 걸 되게 좋아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계속 맞으면 상관없는데요. 틀리는 경우가 10번에 2번 이상 나오면 그거는 100점을 90점도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80점밖에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꿔주세요. 귀찮더라도 수직선 그려주세요. 자, 이렇게. 자, 요게 뭐를 갖는 범위라고요? 극소값 갖는 범위예요. 그럼 극소값을 갖지 않는 범위는 이 범위가 아니면 되겠죠. 이 범위가 아니면 되는 거니까 자 4를 포함하고 마이너스 4분의 9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고 실수 K의 최대값을 구하여라 그러면 실수 K의 최대값은 얼마가 되겠어요? K는 4가 최대값이 되겠죠. 자,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어요. 자, 요거는 한번 더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31-1번이나 31-3번 지금 못한 사람은 지금 한번 해보시고 다 하신 사람은 31-4번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채점을 미리미리 해와야지. 선생님이 너희들을 맡은 지 지금 7개월이 다 돼가는데 7개월 전에도 숙제는 채점까지 다 해오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7개월 동안 아직도 채점을 안 해갖고 오면 어떡하니. 이강현 선생님 02427 9624가 누구죠? 9주 2배잖아. 9624 9주 2배 9624 9주 2배. 여보세요? 네. 저 교실이요. 네. 그 곡 스피커폰으로 했어야 혹시 막 속이 후련했냐? 혹시 저도 욕할 수도 있잖아요. 나도요. 아까 증인이 필요해서. 욕은 그럼 내가 너한테 욕할 때도 이렇게 스피커폰을 했다는 얘기네? 아니. 어? 이런 씨. 일로 와, 숙제. 어? 아, 처음부터 했는데 다 했다고? 거의 여기 뒤에는 좀 그래. 저도 왔는데 니네 늦게 와가지고 그런 거 아니야. 강의한테 괜찮으세요? 이놈 자식들. 앞으로 플랜을 좀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까지 하면 도함수 활용이 끝나고요.
다음 시간 목요일 날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 2번 수업을 하게 되면 아마 적분에 대한 웬만한 이야기가 거의 다 끝날 거예요. 그래서 진도는 8월 말까지 해서 마무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9월 달부터 시험 대비 들어가는데요. 시험 대비는 요번에 선생님의 시험 대비 컨셉은 철저한 개별화입니다. 개별화. 개별화이기 때문에 각자 푸는 문제집이 다 다를 수도 있어요. 다 다를 수도 있는데 웬만하면 학교 부교재부터 시작해서 진행을 하도록 할 건데요. 정규 수업이 3시간 45분 수업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플랜을 지금 짤 거예요. 숙제를 해오고 오답을 하는 시간을 45분에서 1시간 정도를 잡을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2시간 45분에서 3시간 정도 사이 시간은 앞에 있는 단원부터 시작해서 한 단원을 한 주 정도에 마무리하는 그런 플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할 텐데 일단은 2시간 45분 기준에 쉬는 시간 한 20분 정도 포함해서 2시간 25분, 2시간 반이죠. 2시간 반 동안 풀 수 있는 문제를 지정을 해줄 것이고 그 문제를 여러분들이 다 하고 가시면 되는데 숙제를 안 해왔다. 그러면 숙제를 다 끝내고 나서부터 그 시간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숙제를 안 해왔는데 숙제를 다 끝냈더니 9시가 된 거야. 그러니까 숙제 오답까지 했는데 9시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 학생에게 남은 시간은 3시간이 남은 거예요. 그렇죠? 3시간의 분량을 끝내고 가셔야 되는 거고요. 웬만하면 학원에서 다 끝내고 가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선생님 저는 집에 통금이 11시라서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부모님께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본 다음에 숙제를 못해서 이렇게 됐다. 더 남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전화를 드릴 거고요. 전화를 드리고 허락을 받으면 학원에서 다 마무리하고 가도록 하는 걸로. 선생님은 칼퇴근을 포기했어요. 칼퇴근을 포기했기 때문에 자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한번 대략적으로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그 시험 대비 방식은 유형을 완벽하게 소화해내는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그 한 단원에 대한 어떤 유형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유형에 대한 그 취약 여부를 판단하는 시간을 일단 초반에 갖습니다. 그래서 좀 취약한 유형 위주로 하도록 할 건데 그것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풀어야 하는 교재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취약 유형이라고 판단되는 그 유형이 판단이 되면 여러분들은 취약 유형 카드를 선생님한테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유형이 부족하구나 주머니에다 넣고 다니면서 계속해서 보셔야 하고요. 그리고 그 유형에 대한 집중 트레이닝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빨리빨리 진행이 되는 학생들은 심화 유형 카드를 받아서 그 유형에 대한 해결법을 찾는 걸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마지막 얘기. 자, 지금 3가지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앞으로 운영할 수업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의 이제 내신 대비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는 우리가 다니고 있는 이 구지배 학원 전체적으로 치러지는 시험이 하나 있습니다. 9월 8일 날 내신 디펜스라고 하는 시험이 치러지게 되는데 디펜스라면 누가 공격을 해야 디펜스지 않습니까? 누가 공격을 하느냐? 우리 한석현 대표 이사님하고 문항 출제팀에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걸 막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의 팀이 되어서 그 시험을 막아내는 그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걸 내신 디펜스라고 하고요. 9월 8일입니다. 9월 8일 일요일이고요. 기존에 오던 시간대로 그대로 오시면 될 것 같고, 기존에 안 오시던 학생들은 나와서 시험을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준수나 지원이는 나와서 시험을 봐야 되겠죠. 되는 시간을 얘기해 주시고 그 시간에 와서 시험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자, 그 내신 디펜스는 구주입학원 전체 인원이 봅니다. 그래서 구주입학원 전체 인원 중에 내가 어떤 성적을 가지고 있는지가 나오게 되고요. 성적표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성적표에 따라 그 시험을 보고 그 시험에 따른 취향 유형도 같이 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취향 유형도 판단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대략적인 성적도 파악할 수 있고, 아무래도 구주입학원 다니는 학생들이 성적이 아예 바닥인 학생들은 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상위 한 10% 정도 든다고 하면 그래도 꽤 1, 2등급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범위는 시험 범위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함수의 극한과 연속, 그 다음에 미분계수와 도함수, 여러분들 학교 시험 범위 정도 되는 양이 나오게 될 거고, 50문항 출제하고요. 2시간 시험 봅니다. 네? 확통 없습니다. 수투만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험을 보게 될 것이고, 이거는 뭐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안 해도 되는 부분이긴 하나, 이건 살짝 선생님들 간에 자존심이 걸려 있는 싸움이거든요. 네, 살짝. 그래서 예전에 구주입 학원에서 정기적으로 모여가지고 선생님들이 모여가지고 시험을 본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시험을 보고 그거에 대한 점수가 나오고 그 다음에 등수도 매겨지는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 시절에 선생님은 계속 상위권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 내신 디펜스를 보면서 이 성적이 하위권으로 나오게 되면 선생님 자존심에 상당한 스크래치가 생길 것 같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반 평균도 나오고요. 반에서 이제 우수한 학생들 이 수치도 나오고요. 그래서 각각 개별적으로 어떤 학생은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 다 나오기 때문에 조금 신경을 써줘야 하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9월 8일 날 내신 시험을 한번 본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 내신 시험을 보고 다시 한번 준비해서 여러분들 학교 시험에서는 재시험을 본다라는 느낌으로 가시면은 훨씬 더 시험 대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디 선생님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생기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내신 디펜스를 잘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되는데요. 아직도 어썸머에 그 손도 안 댄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손도 안 댄 친구들은 지금 오늘 밤부터 당장 지금부터 시험 범위, 미분계수와 도함수, 지금 여기 배우기 전까지거든요. 그래서 그 전까지 열심히 한번 풀어주신다면 충분히 잘 디펜스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열심히 한번 디펜스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32번. 자, 대표 32번은 전체적으로 무엇을 보셔야 하냐면, 자, 첫 번째는 그래프의 형태를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프의 형태를 보시면 뭐를 알 수 있냐면 최고차 개수를 알 수 있어요. 최고차 개수의 부호를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거든요. 자,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자, 여기가 알파, 그 다음에 여기가 베타. 자,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자, y는 fx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최고차 계수는 양수예요, 음수예요? 예?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라고 했을 때 최고차 계수 양수입니까, 음수입니까? 그래프의 모양만 봐도 양수죠. 그죠? 최고차 계수가 양수일 때 이런 그래프가 그려진다고 분명히 개형을 잡아드렸으니까. 자, 두 번째는 뭐를 보면 되냐면 y절편을 보시면 됩니다. y절편. 자, y절편을 보시면 상수항을 볼 수 있어요. 상수항의 부호를 알 수 있어요. 자, y절편이라고 하는 것은 x에다 0을 갖다 집어넣은 거죠. x에다 0을 갖다 집어넣으시면, 자, 0 집어넣어 보세요. 얼마 나와요? 양수 나와요, 음수 나와요? 양수 나오죠. 네, 그래서 두 번째 d도 뭐다? 양수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f'의 값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는 건데요. f'을 이용해서 일단 뭘 찾냐면 극값의 위치를 보는 거예요. 극값의 위치를 보세요. 자, 극값의 위치를 보고 f'의 축의 위치를 보세요. 축의 위치. 보통 3차 함수기 때문에 축의 위치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 f'을 그렸단 말이에요. f'을 그리면 알파에서 뭐 됩니까? 기울기 얼마예요? 0이죠? 베타에서 기울기 0이죠? 기울기가 0이니까 x절편이 되는 거고요. 여기는 증가하고 감소하고 증가하니까 증가하면 양수, 감소하면 음수, 증가하면 양수니까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져야 되겠죠? 자, 이렇게 봐주시고 여기서 이제 뭘 보냐? 축의 위치를 먼저 보시는 거예요. 자, 축의 위치. 자, 축의 위치는 잘 보세요. 요거 미분해 주시면 f'x가 어떻게 됩니까? 3ax 제곱 플러스 2bx 그 다음 플러스 c가 되겠죠? 자, 축의 위치 찾아보세요. 축의 위치. 자, 축은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3a분의 b가 나오죠. 자, 근데 마이너스 3a분의 b가 지금 양수예요, 음수예요? y축보다 오른쪽에 있으니까 양수잖아요. 자, 근데 a 값의 범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자, a가 양수이기 때문에 b는 뭐다? 음수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이건 축의 위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고요. 자, 네 번째 사실은 뭐냐면, 자, 네 번째 사실은, 자, 도함수의 f'x의 y절편을 보시는 거예요. 자, y절편. 자, y절편 봐보세요. y절편. 자, y절편. 여기.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죠. y절편은 어떻게 해야 나와요? 0을 넣어야 나오는 거예요. c가 양수인 거예요. 오케이, c가 양수예요. 자, 여기다가 하나 더 알아주시면 돼요. 다섯 번째, f'x는 0에 판별식을 이용을 해주는 거죠. 판별식을 이용을 해주면, 자, 지금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지니까 판별식 d가 0보다 커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판별식을 쓰는 겁니다. b제곱 마이너스 3ac 이렇게. 자, 이게 0보다 크다 작다? 크다. 왜?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지니까. 그래서 찾아낼 수 있는 거 이렇게 5가지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5가지 찾아낼 수 있는 거고, 자, 요거 가지고 전부 다 문제 푸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거기 보시면은 32-1번이나 32-2번이나 32-3번이나 32-4번이나 전부 다 A, B, C, D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나서 제일 아마 어려운 건 4차 함수가 문제인데, 다시 4번만 문제인데, 일단 3차 함수만 정확하게 파악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저 내용만 확인하고 있으면 충분히 풀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자, 누구랑 누구를 곱하면 A랑 B를 곱하면 음수 나오고요. A랑 C를 곱하면 양수가 나오네요. 2번이 정답인 거죠. 이렇게. 그래서 2번이 정답.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밑에 있는 문제들도 다 똑같아요. 밑에 있는 32-1번 한번 해보세요. 아니, 박유성. 아니, 오랜만에 복귀했는데 지각으로 복귀를 하면 어떡해. 박유성, 일로 와. 아니, 박유성. 아니, 그러면 너 3차 함수 그릴 줄 알아, 몰라? 3차 함수요? 어. 미분
미분만 할 줄. 아니, 미분만 할 줄 알면 지금 이거 어떻게 알아? 3차 함수 그려야 되는데. 유튜브 다 보고 어? 다 보고 아니, 일단 너는 이번 쉬는 시간에 선생님 따라와. 자, 결국 저거예요. 원래 그래프에서는 두 가지를 알 수 있고요. 프라임에서는 세 가지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두 개 딱 얻었으면 다음으로 미분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네, 미분해서 넘어가는 거고. 그래서 한 가지 더 팁이 있다면 이거 도함수의 함수값 있잖아요. 도함수의 함수값은 여기서의 기울기거든요. 기울기. 그래서 이 y축하고 만나는 점에서 기울기가 양수면 얘가 양수인 거야. 이거. 이 양수면 이게 양수인 거예요. 바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밑으로 내려가지 않아도 이거에 대한 기울기를 찾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요거와 요거 가운데가 축이니까 요 두 개 있는 가운데가 축이다라고 생각하고 마이너스 2a분의 b, 요거분의 요 마이너스 a분의 b가 양수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네, 근데 이렇게 구해 주시는 게 더 좋아요. 정확하게. 네, 그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37-2번 보도록 할게요. 우려하던 상황이 일어났어요. 박유성. 자, 다음 같은 함수의 최소값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고요. 자, 치환하셔야 되겠죠? 2의 x랑 2의 마이너스 x를 더한 거를 t로 치환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범위가 필요하거든요. 자, 양수고 역수의 합이기 때문에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 관계에 의해서 2의 x제곱과 2의 마이너스 x제곱 곱한 것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2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래서 범위를 먼저 잡아주시고, 자, 그래 놓고 이제 얘를 보는 거예요. 얘 어떻게 잡아야 돼요? 4의 x제곱 더하기 4의 마이너스 x제곱은 뭐라고 써야 돼요? t제곱 마이너스 2라고 써야 되죠? t제곱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8의 x제곱 더하기 8의 마이너스 x제곱은 이거의 세제곱이에요. 세제곱이기 때문에 자, 2의 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의 전체 세제곱에 3ab의 a 더하기 b, 2의 x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 이렇게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t 세제곱 마이너스 얘는 1이 되고 3t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바꿔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바꿔주시면 저 위에 있는 식은 t 세제곱 마이너스 3t, 그 다음에 마이너스 3t제곱 플러스 6, 그 다음에 마이너스 6t, 그 다음에 마이너스 6이 되겠죠. 정리해 주시면은 t 세제곱에 마이너스 3t제곱에 짠짠 마이너스 9t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게 되겠네요. 자, t는 얼마보다 크거나 같다? 2보다 크거나 같다. 자, 얘를 이제 미분해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요 함수를 y라고 하고요. y'을 구해보는 거예요. 자, y'은 3t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6t, 그 다음에 마이너스 9가 되고요. 자, 3으로 묶어주시면 t제곱 마이너스 2t,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이고 3에 t 마이너스 3에다가 t 플러스 1.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기 때문에 마이너스 1과 3에서 극대극소를 갖는, 자, 3차 함수고 최고차항계수가 양수니까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져야 되겠죠. 자, 근데 범위는 어디서부터다? 2부터다. 2부터. 자, 2부터 여기. 자, 여기서 이제 최소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으니까 3을 집어넣으면 최소값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t에다가 3을 집어넣어 주시면 27에서 27을 빼고 마이너스 27이 되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27이 우리가 찾고자 하는 최소값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치환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자, 이렇게 다 치환하는 겁니다. 2의 x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를 t로 치환하면 얘는 t제곱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요. 얘는 t세제곱 마이너스 3t가 되고 범위는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겁니다. 자, 요런 형태가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 학교 시험에는 간혹 나와요. 간혹 나오기 때문에 이 지수함수에서 했던 내용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면 좀 어려워질 수 있는 형태가 되겠죠. 유성이는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예? 숙제책 하고 있어요? 그거 숙제 아닌데. 자, 다음 볼게요. 37-3번 볼게요. 어려워할 게 없는 문제예요. 자, 왜냐? 로그 x를 t로 치환하면 되는 거거든요. 로그 x를 t로 치환한다. 그러면 x는 1부터 100까지이기 때문에 1을 넣으면 0이 나오고요. 100을 넣으면 2가 나오기 때문에 t는 0부터 얼마까지? 2까지의 범위를 갖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치환을 해주시면 되죠. 3t 4제곱에 마이너스 4t 세제곱 플러스 2가 되는 것이고요. 자, 얘를 y라고 놓고, 자, 요거를 미분을 해주세요. 그러면 12t 세제곱 마이너스 12t 제곱이 되고요. 12t 제곱으로 묶어주면 t 마이너스 1이 되기 때문에, 자, 요거 3차 함수 그릴 수 있죠. 자, 요 3차 함수 그릴 수가 있어요. 자, 0에서 접하고요. 1에서 지나가는 이러한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주셔야 되는 거고요. 자, 음수, 양수니까 전체적으로 그림은 어떻게 그려져야 되느냐면 감소하다가 0이 되었다가 다시 감소하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형태 그래프가 그려주시면 되는 거고, 0부터 2까지라고 했기 때문에 0부터 2까지 최소값은 당연히 1을 넣으면 나오는 게 최소값이죠. 그래서 최대값도 구하라고 했네요. 2를 넣으면 아마 최대값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1을 넣으면 최소값 1이고요. 2를 넣으면 최대값 16에 3이니까 16 곱하기 3은 48이죠. 그 다음에 2를 넣으면 8, 4, 32. 그 다음 플러스 2이기 때문에 18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최대값은 18 이렇게. 그래서 최소값과 최대값의 합은 19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어려워요? 이강윤 왜 못 풀었나 이거? 저요? 네. 숙제를 안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요. 네. 그래요. 숙제를 안 했죠. 숙제를 안 했어. 영희는 안 해봐도 되는 거예요? 너무 아주 영르면 2가 나오잖아요, 바로. 이게 눈에 보이는 거를 그렇게 막 이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나중에 진짜 호구 되는 거, 호갱님 되는 거예요. 아, 눈에 보이는데, 아니 저 사람이 날 속이고 있다는 게 눈에 보이는데, 그래요? 하고서 이제 가면 안 되잖아요. 큰일 나는 거예요. 자, 다음 문제 볼게요. 39-2번 볼게요. 39-2번. 누가 지금 한숨 쉬었어요? 이지야. 뭐야? 어? 공식이 기억이 안 나요. 어떤 공식이요? 원 안에다 원인을 집어넣더라고요. 네, 원 안에다가 집어넣었죠. 네. 9 안에다 집어넣었죠. 어떻게 푸는지 기억이 안 나요. 자, 볼게요, 이거. 자, 보세요, 이거. 자, 이 식은 x와 y에 대한 식인데 y로 통일을 시키든지 x로 통일을 시키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y 제곱은 전부 다 x로 바꿀 수 있어요.
하지만 x와 x제곱은 y로 바꾸기에는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y제곱을 4y제곱은 얼마다? 4-x제곱이다 해놓고 y제곱은 얼마다? 나눠주는 거예요. 1-4분의 x제곱으로 나눠주는 건데, 자 여기서 잠깐 여기서 잠깐 y제곱은 얘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x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 거예요? -2부터 2까지인 거예요. 이렇게 범위를 잡고 가는 거예요. 자, 바꿔놓고 무조건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범위를 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할 때는 반드시 범위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범위는 어디 갔을까? 범위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뭐 그런 것들을 고민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4분의 x제곱 써주시고요. 자, 요거 정리를 해주시면 -2분의 x 세제곱 나오고요. 그다음 플러스 x제곱 나오고요. 그다음 플러스 2x 나오거든요. 자, 이거의 뭐를 구하여라? 이거의 최소값을 구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의 최소값 어떻게 구해야 되겠어요? -2부터 2까지 이거의 최소값, 당연히 얘를 y라고 두시고, 자, y 프라임을 구해 주셔야 되겠죠. -2분의 3의 x제곱 플러스 2x 그다음 플러스 2가 될 거 아닙니까? 자, -2분의 1로 끄집어낼까요? 그러면 3x 제곱이에요. 그 다음에 얼마냐? -4x -4가 되나요? 인수분해가 되나요? 이렇게. 자, 그래서 -2분의 1에 3x 플러스 2에다가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럼 이제 0이 되는 값이 두 개가 생기는 거잖아요. 최고창의 계수가 음수니까 이렇게 그려주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음수, 양수, 음수니까 그래프의 모양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가는 형태가 그려져야 될 것이고요. 얘가 얼마냐면 -3분의 2고요. 얘는 2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2부터 2까지라고요. -2가 뭐 대략 여기 있겠죠. -2부터 2까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최소값은 딱 눈에 보이죠. 뭐를 집어넣었을 때? -3분의 2를 집어넣었을 때. 그러니까 최대값을 구해야 된다면 이거랑 이걸 비교해야 돼요. 물론 나는 비교 안 해요. 왜냐하면 딱 보면 알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들 비교를 해야 돼요. 그 방법도 나중에 알려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두 개는 비교해야 되지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이 최소값이라면 굳이 비교할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또 해볼까요? 자, 39-3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선생님이 문제 풀면서 푸는 것을 보면서 하셔야 될 것은 머릿속에 그 기본 핵심 라인을 잡아가셔야 되거든요. 지금 선생님은 어떻게 지금 문제를 풀어가고 있냐면 전부 다 그래프의 개형을 대략적으로 머릿속에 잡아놓고 문제를 풀고 있어요. 이게 흔들리면 끝나는 거예요, 풀이가. 근데 이게 흔들리지 않으면 풀이는 굉장히 정갈해질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방향도 잡을 수가 있고요. 자, x 더하기 y가 100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로그 x, 로그 y가 있는데 그럼 생각해 보세요. 로그 y를 로그 x로 바꿔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로그 한지 너무 오래돼서 잘 기억이 안 나겠지만 양변에 로그를 붙여주세요. 로그 x, y는요. 로그 100이기 때문에 2가 나오는데요. 로그는 곱하기가 더하기로 쪼개져요. 놀랍죠? 놀랍지? 로그 y는 2 빼기 로그 x가 되는 거예요. 넣는 거지 뭐. 넣는 거예요. 로그 x 그 다음에 제곱 그 다음에 2 빼기 로그 x라고 쓰시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자,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x가 1보다 크기 때문에 얘는 0보다 큰 거예요. 로그 x는 0보다 큰 거겠죠. 자, 치환해 볼게요. t제곱에 2-t거든요. 자, 이거 할 만한 거 아니야? 최고창의 계수가 음수고요. 0하고 2를 지나가는데 여기에서 접하고요. 여기서 뚫고 지나갑니다. 자, 최고창의 계수가 음수고요. 접하고 뚫고 지나간다. 자, 그럼 우리가 찾고자 하는 값은 무슨 값이냐면 최대값 찾으라고 했거든요. 어디서부터?
범위 여기서부터예요. 범위 x가 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로그 x는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은 요 범위에서 최대값을 찾아라니까 요 위치가 바로 최대값의 위치인데, 자, 요 위치 찾는 방법 알려드렸냐 안 알려드렸냐? 이승은 여기 얼마야? 0이고 2야. 여기 얼마야? 3분의 4죠. 네, 4분의 3이 아니라요. 3분의 4죠. 자, 3분의 4를 넣으면 최대가 나온다. 그래서 3분의 4를 집어넣어 주시면 9분의 16, 그 다음에 3분의 4를 넣으면 3분의 6에서 3분의 2, 3분의 2가 되겠죠. 그럼 얘는 얼마가 됩니까? 27분의 32.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최대값을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기가 막히게 한 번도 틀리지 않네. 그러니까 뭐 틀리질 않아. 참. 뭘 틀려야 틀리는 것도 고치는 그런 방법을 알려주지 말이야. 하나도 안 틀려. 뭐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지 말고. 자, 그리고 뭐 좀 물어볼게요. 나 어려워요? 나한테 뭐 질문하거나 이런 거 어려워요? 너무 쉬운 남자 아니에요? 네? 너무 쉬운 남자 아니야? 박유성, 나 어려워 안 어려워? 안 어렵지? 솔직히 그냥 가서 툭 장난치셔도 될 것 같지? 그지? 시발놈이. 방학에 유성이를 한번 만났거든요. 예. 굳이 왜 안 나오냐, 왜 안 나오냐 물어보니까 쌤이 싫다고 뭐라고 그랬는데. 그거 거짓말이잖아. 진짜예요, 쌤. 그러면서 왜 구주입에 나 선생님 보고 싶다고 왜 찾아오는데? 근데 제가 뭐지, 선생님 그때 미적 듣고 질문을 오라 하셨잖아요. 그거 말했더니 쌤이 이상하게 알려줬다고. 제가 그랬어요. 쌤, 내가 이상하게 알려줄 순 있지. 제가 이상하게 알려줬다고. 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게 싫다는 얘기가 아니잖아. 그런가요? 뭐 그런 말 했어요. 그런가요? 뭐 그런가요야. 어떻게 그런 게 싫다는 얘기로 들려? 진짜 그랬었어요. 난 그래도 박유성의 마음은 믿어요. 실력은 안 믿는데 박유성의 마음은 믿어요. 자, 40-2번 볼게요. 자, 40-2번 그 대표 유형 40번 위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좌표 평면 위의 곡선 위에 있는 점은 전부 다 t, ft로 두면 된다. 곡선 위 점 t, ft 이렇게만 써놓으면 전부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야. 어려워 보이죠? 하나도 안 어려워요. 하나도 안 어려워. 맨날 저 소리만 하고 자빠졌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하나도 안 어려워요. 여기 p, x, y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는 x, y라고 되어 있으니까 t, ft라고 쓰지 마시고 그냥 x, fx라고 쓰시는 거예요. 근데 얘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x의 x-1의 제곱이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자, 그럼 여기는 이 좌표를 뭐라고 쓴다? 다시 x, x의 x-1의 제곱이다. 이렇게 써주시는 거예요. 자, 요거 삼각형 넓이 찾으셔야 되거든요. 자, 밑변 얼마예요? 자, 삼각형이니까 2분의 1이고요. 이 부피 찾으셔야 되죠. 자, 2분의 1이고 밑변은 x고요. 높이는 x의 x-1의 제곱입니다. 이렇게. 결국 2분의 1의 x제곱에 x-1의 제곱이 있다 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뭐 해야 돼요? 미분해야죠. 일단 기본 미분이죠. 이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기본 미분이지. 그리고 x는 0과 1 사이의 값 아닙니까? x는 0과 1 사이의 값이고 얘를 미분해서 이거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거죠. 얘를 미분해 보세요.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써보세요. 자, 미분한다. x-1의 제곱이죠. 박유성, 미분할 줄 알지 않습니까? 네, 요거 미분 한번 해볼까요? 간만에. 자, 요거 미분했다. 앞에 거 미분했다. 그럼 그 다음에 뭐라고 써야 되죠? 됐어요. 자, 그냥 할게요. x제곱에 x-1이 된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x에 x-1이 공통이기 때문에 자, 공통 끄집어내서 쓰면 얘는 x-1이 나오고요. 얘는 x가 나오죠. 더하기 x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x-1, 그 다음에 2x-1이에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을 가지고 있고 4차함수잖아요. 그림 어떻게 그려야 돼요?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을 가지고 있고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인 4차함수예요. 어떻게 그려야 돼요? 머릿속으로 다시 띄워야죠. 뿅 하고 띄우면 여기 머릿속에 띠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야. 이런 모양이 나와야 되는 거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분의 1이고 여기가 1인 이런 모양이 나와야 되는 거지. 아, 바로 안 나와요? 알았어요. 자, 이거 미분한 거예요. 도함수거든요. 자, 도함수인데 3차함수잖아요. 0이고 2분의 1을 지나고 1을 지나는 3차함수예요. 길이가 같죠. 3차함수 최고차항에서 양수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시고요. 자, 이걸 통해서 우리는 4차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야 돼요. 음양 감소 증가 길이가 같다. 길이가 같은 경우는 항상 뭐가 같다? 극소값이 같다. 그래서 음양 이렇게 그리라고 했죠. 예?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구하고자 하는 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 0에서부터 1까지다. 최대값 어디서 나오겠어요? 2분의 1에서 나오겠죠. 그래서 2분의 1을 집어넣으시면 최대값이 나옵니다. 2분의 1 넣어볼까요? 2분의 1 넣어보세요. 32분의 1이네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답은 32분의 1이 된다. 네. 그래서 m값은 32가 되겠죠? 뭐 틀리질 않네요. 네. 자, 다시 40-3번 볼게요. 자, 이거 4차함수기 때문에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4차함수라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4차함수도 그냥 미분해서 3차함수를 만들어버리면 되는 거고요. 4차함수에 대한 그래프의 개형을 잡아드리지 않았습니까? 잡아드린 이유가 뭐야? 더 이상 그 이상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많은 유형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랑 딱 4가지 중에 하나만 나온다라는 얘기랑 당연히 문제 풀 때는 후자가 훨씬 효율적이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40-3번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40-3번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41-2번하고 41-3번인데요. 41-2번 못 푼 사람 엄청 많이 못 풀었네? 두 문제 다 할게요. 이거 뭐 한 거예요, 지금? 자, 여기 요 부분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얘를 x라고 둘 거거든요.